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6배였고 세계 반도체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 시절 일본인들에게 한국 제품이란 그저 싸구려였죠. 그런데 지금 그 일본 땅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니가 무너졌습니다. 교세라가 철수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가전의 자존심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실상 괴멸했죠. 일본 전국 2350개 매장의 실제 판매 데이터를 집계하는 BCM 발표에서 삼성 갤럭시가 안드로이드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폰이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 시장에서 나머지 절반의 왕자를 삼성이 가져간 겁니다. 한때 삼성은 일본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조차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로고를 지우고 갤럭시라는 이름만 달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삼성은 당당하게 삼성 로고를 부활시켰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갤럭시를 아이폰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살면서 처음 보는 충격적인 장면이 일본 현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기적 같은 역전의 뿌리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서 선언했습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한다고. 삼성 내부에서도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우리가 TV, 라디오 조립하기도 바쁜데 무슨 반도체냐? 세상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 직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은 단 6개월 만에 기흥에 반도체 공장을 완공해버립니다. 세계가 최소 18달은 걸린다고 했던 그 공장을 대한민국의 직원들이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달라붙어 절반도 안 되는 시간에 세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빠르게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특단 명령 하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1984년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g 디램을 양산하는 나라가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라디오 부품이나 만들던 나라가 세계 반도체 역사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반도체 세계 1위였던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절대 살려둘 수 없는 경쟁자였습니다. 일본은 바로 반격에 나섰고 그 방법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그 위기를 버텨냈는지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결단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니까요. 일본은 한국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방법은 단순하고 잔인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을 원가 이하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당시 삼성이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 원가는 1달러 30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30센트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를 팔 때마다 1달러씩 적자가 나는 구조였습니다. 삼성은 1984년부터 3년, 4년을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고 누적 손실이 1,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1,300억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수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세상은 삼성이 망한다고 했고 일본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문 닫을 날만 기다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내린 결정이 전 세계 경영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상식 밖의 결정이었습니다. 더 투자하자. 적자 규모의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쏟아부어서 시설을 더 늘리자. 반도체 가격은 폭락했는데 반드시 반도체 시장이 온다. 지금 당장 포기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남들이 다 포기하라고 할 때 오히려 더 크게 베팅하는 사람.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병철, 이건희 두 부자가 해냈습니다. 그 결단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1987년 그 결단이 옳았음이 온 세상에 증명됩니다. 1987년 미국에서 PC 열풍이 불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이미 시설을 3배로 늘려놓은 덕분에 그 수요를 고스란히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삼성은 단 1년 만에 수천억의 누적 적자를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흑자로 전환합니다. 일본이 주기로 했던 회사가 오히려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92년 역사가 새로 쓰입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64메가디램 양산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섭니다. 그 이후 3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은 그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반도체 1위 자리를 30년 넘게 지키고 있는 나라.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세계 반도체를 지배했던 일본의 모든 기업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삼성 반도체 매출 130조, SK 하이닉스 매출 100조입니다. 두 회사 이익을 합치면 60조에서 70조에 달합니다. 반면 일본 반도체 기업 전체를 합쳐도 10조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SK가 현대반도체를 인수할 때도 그룹 전체가 반대했습니다. 적자 덩어리를 왜 인수하냐고.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그걸 인수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익률은 삼성을 이겼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걸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한때 가전 왕국이었습니다. 소니, 히타치, 샤프, 도시바, 이 이름들이 세계 가전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외산 제품이 일본에서 성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수기 회사도 일본에 진출했다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일본 시장은 높은 장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니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지만 실패했습니다. 교세라가 도전했지만 철수했습니다. 샤프가 버텨보려 했지만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 가전 기업들이 왜 스마트폰 하나를 못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이 하나로 융합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에서 이미 일본은 한국에 밀려 있었습니다.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완성품 경쟁을 하려니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무너지니까 가전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구글 픽셀폰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보조금을 풀어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달랐습니다. 갤럭시 폴드, 갤럭시 플립, S 시리즈 같은 고가 프리미엄 폰으로 일본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가성비가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일본의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삼성의 프리미엄 전략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지금 일본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보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세계 최강국의 경험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 MZ세대들은 다릅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굉장히 멋진 나라입니다. K-팝이 있고 K-드라마가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용성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준비도 지수라는 공신력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포르틀란스 연구소가 전 세계 127개 나라를 대상으로 기술, 사람, 거버넌스, 영향력 등 4가지 지표로 평가하는 겁니다. 지난해 발표에서 한국이 10위를 했습니다. 일본은 11위였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12위 안에 든 겁니다. 숫자 하나 차이지만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공식 지표가 나온 겁니다. 거기다 TV 시장도 보십시오. 예전에는 소니 TV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과 LG가 세계 TV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백색 가전에서도 LG와 삼성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때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인지 느껴지시나요? 이제 일본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활을 선언하면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장 건설비의 절반을 지원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불과 30년 전 우리 반도체를 죽이려고 원가 이하 덤핑을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한테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도 SK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조를 투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을 용인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공장 건설비 지원 몇 조를 받으러 갔다가 지금껏 쌓아온 협업 체계와 기술 네트워크를 흔들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다 일본에 들어가는 순간 칼자루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도라수소,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핵심 소재를 일본이 틀어막아 버렸을 때 대한민국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도 이겨냈습니다. 소재를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성공하고 공급망을 재편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일본의 러브콜에 흔들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흥이라는 지명을 아십니까? 삼성 반도체의 심장이 있는 그곳입니다. 기흥을 한자로 풀면 그릇 기, 흥할 흥, 그릇이 흥한다는 뜻입니다. 반도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담는 21세기의 첨단 그릇이 아닙니까? 흙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가 그릇이 흥하는 땅, 기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명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행정구역을 통합하면서 기곡면과 구흥면을 합쳐 기흠이 됐습니다. 그 땅에서 일본을 넘어선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신기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화는 용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조가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한민국의 다음 반도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 우리는 그들에게 배우던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6분의 1밖에 안 됐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삼성 갤럭시를 손에 들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해낼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